안녕하세요. 두떡 ASMR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저의 필사노트 낭독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뭔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책을 좀 읽으면서 좋아했던 구절들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 놨었는데, 뭔가 마음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읽어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저의 필사노트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우울한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한 걸 읽으면서 그 우울을 좀 위로받는 편이라, 근데 좀 낭독할 때는 좋은 글 위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좋은 부분만 포스트잇 붙여왔어요. 나름 희망찬 부분들, 좀 사랑이나 힘을 주는 그런 부분들로 가져왔는데, 한번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은 사람, 강화길.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늘 신경이 쓰였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빈약하고 허름한 트랙에서조차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불안은 순식간에 번지는 곰팡이와 같아서 쉽게 눈에 띄었고, 그러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자신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과 정말로 함부로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한 차이였으니까. 좀 희망찬 글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글부터 좀 되게 그냥 공감이 많이 돼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해 브레이트. 내가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본다. 주위를 살피면서 밖에 나간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당해서는 안 되겠기에. 디디의 우산, 황정은. 디는 다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느꼈던 진공을 생각하고 문득 흐름이 사라진 그 공간과 그 너머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들과 디에게는 같은 것이 거의 없었다. 다른 장소, 다른 삶, 다른 죽음을 겪은 사람들. 그들은 애인을 잃었고 나도 애인을 잃었다. 그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디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무엇에 저항하고 있나? 하찮음에, 하찮음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왜 함께 오지 않았나? 빨강의 자서전, 앤카슨. 그날은 그가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게리온은 이 작품에 내적인 모든 것들을, 특히 자신의 영웅적 자질과 공동체에 큰 절망을 안겨줄 이른 죽음에 대해 썼다. 외적인 것들은 멋지게 생략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외적인 것들은 멋지게 생략했다가 너무 좋아.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제임스 M. 케인. 나는 지금 끔찍하게도 갑갑해서 일어나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음식에 약을 넣는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성공할 때면 우리 위에 하늘이 있고 물이 주변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행복이 얼마나 영원히 지속될 것인지 얘기하면서 코라가 거기 있다. 그녀와 함께 큰 강 위에 있는 것 같다. 맥코넬 신부가 생각해낸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생이 진짜 있을 것 같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난 그걸 믿는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부 날아가 버린다. 집행유예는 없다.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해외 문학소설인데 분량도 되게 짧고 엄청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혹시 좀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 반전에 약간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책 읽고 싶으시면은 이거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건 유심론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아무도 구석에서 울지 않도록 너는 지구를 둥글게 만든 거지? 라는 멋진 위로가 되는 가사입니다. 초라한 고백, 나태주.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그 하나 가운데 오직 하나. 부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는 말아다오. 이스라. 동시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는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심지어 충돌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복합성이라고 느낀다. 이 동시다발적인 복잡함에 대해 말하는 게 문학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예술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함부로 애틋하게. 정유희. 나는 내가 비싸도 좋으니 거짓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싸구려라도 좋으니 가짜가 아니기를 바란다. 만약 값비싼 거짓이거나 휘황찬란한 가짜라면 나는 내가 나를 끝까지 속일 수 있기를 바란다. 내 기꺼이 환하게 속아 넘어가 주마.
함부로 애틋하게 속아 넘어가주마. 이건 알베르 까미,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원칙들은 큰 일에나 적용할 것, 작은 일들은 연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 제가 진짜 완전 재밌게 읽고 좋아했던 소설. 완전 팬 정세랑 작가님 소설입니다. 11분의 1 정세랑. 그러니까 말해도 됩니다. 청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파트를 틀어주실 때,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설명하실 때 말해도 됩니다. 저기에 친구가 산다고. 갈릴레이의 위성 중 하나에 친구가 산다고요. 우리가 다시 만나 점심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어떤 소설집의 단편 소설 하나, 파트 하나인데 진짜 재밌어요. 우주 전체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분량도 짧고 엄청 뭐랄까 로맨틱 감동적이게 끝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 건너가는 힘. 이진솔. 때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연민하는 아름답고 철학적인 문장을 보편의 특정 조건의 인간에게만 허용하는 기만을 기꺼이 내리치는 망치. 타인을 착취한 결과물에 예술 대신 범죄라는 라벨을 붙이고 관심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단호함. 이거는 이채 소설가, 문학가의 책에 작가의 말 같은 데 쓰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제가 되게 창작을 하면서, 제 본업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문장입니다. 이채. 이제는 동의할 수 없는 생각들이 이 책의 혼재에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였으되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달랐던 삶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못난 이력을 모두 숨기고 싶진 않다. 초대.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샌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든 밤이 지난 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매상. 이상.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내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이거는 영화 벌새를 보고 쓴 에세이, 리뷰, 평론 그런 글에서 봤던 거였는데 너무 좋아서 이것도 적어놨었어요. 벌새와 성장의 딜레마, 이 나라. 벌새에서 삶은 계속 상실하는 과정이지만 어떤 상실도 절대적이지 않다. 은희는 성장할 것이다.
언니가 보고 싶어. 정재랑. 몇 년 뒤에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효한지 확신도 없으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토닥토닥하고. 이거는 책이나 어디 어떤 그 문장 구절은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저한테 편지 써준 거에 한 마무리 구절 같은 거였는데 되게 좋아서 여기다가도 적어놨어요. 소중한 날들 아름답게 보내라. 지나가는 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도 될 때 행복하길 바라. 항상.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좋아. 점령 이원. 미소 하나로 너는 내 마음을 굴림했다. 매번 달가운 점령이었다. 일생을 패하기로 한다. 이거는 영화 길리와 달링에 나왔던 대사인가 구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길리와 달링 너무 좋아. 다 좋대. 베풀고 나누며 잃어라. 피어나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투어 이혜미. 그러니 함께 멀리로 가자. 아름다울 몫이 남아있다. 이거는 더글라스 던이라는 누구지? 문학가인가? 아무튼 더글라스 던의 문장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보라. 사랑하라. 놓지 마라. 짧은데 되게 인상 깊어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굶지 않아도 괜찮아. 유상훈. 티 없이 완벽한 세상 사람 모두가 명쾌히 인정할 만한 보증서를 갖춘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 우리 삶은 잘 보정되고 화사한 필터를 먹인 인스타그램 속 사진이 아니다. 실상 그럴 수도 없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는 롤랑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단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일순간 마음에 들어 사용할 때는 절대 음성적 매력이나 의미적 독창성 혹은 이 두 가지의 시적 조합 때문이 아니다. 정말 나를 흥분시키는 것은 곧 그 단어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생각 자체다. 이는 미래를 만드는 전율이며 어떤 면에서는 식욕과 비슷하다. 요 부분에는 철학자의 말이 많네요. 이때 철학에 좀 빠져 있었을 때인 것 같아. 이거는 베이컨의 말입니다. 희망은 훌륭한 아침 식사이지만 나쁜 저녁 식사이기도 하다. 완전 공감돼서 적어놨었어요. 이거는 질들레즈의 말입니다. 의사가 아니라면 왜 의학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단 것인가?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면
왜 마약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단 말인가? 주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담론도 형성할 수 없단 것인가?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그 약간 책의 아우트로 나가는 말, 거기에 써있던 최진영 작가님의 말인데 되게 따뜻해요.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이제 짐작해본다. 이 소설을 떠나는 우리가 겪어낼 삶에는 분명 시차가 있겠지만 하여 우리가 바로 오늘 견뎌야 할 어둠 역시 결 다른 것이겠지만 밤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기 전 그 사랑이 나에게, 당신에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따뜻한 글이야.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정세랑. 같은 장소에서 언제나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지금이 그리 좋지 않은 시대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디선가 다정한 대화들이 계속되고 있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 이것도 이스라 작가님이 쓴 작가의 말 같은 구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소설이나 본문보다 작가의 말 이런 거를 더 좋아했나봐요. 하나봐. 이런 게 더 많이 쓰여 있는 것 같네요. 일간 이스라 수필집 이스라. 미스라 천천히 와줘. 현슬이는 그렇게 속삭이며 자기 이름을 적지만 그 순간도 즉시 과스리가 된다. 매일 용기를 내서 썼다.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이 미래의 자신은 미스리라고 하고 현재의 자신은 현슬이, 과거의 자신을 과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그냥 좋아서 써놨어요. 매일 용기를 내서 썼다. 이 말이 저한테도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심신단련 이스라.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나쁜 일이 자신을 온통 뒤덮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애썼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어떤 일에서든 고마운 점을 찾아내는 이들임을 기억했다. 사랑은 불행을 막지 못하지만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사랑은 마음에 탄력을 준다. 심신을 고무줄처럼 늘어나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한다. 이거는 제목이랑 작가님 이름이 안 써있는데 아마 한강 작가님의 책 내용일 것 같아요. 이 글의 결이. 아무튼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 며 아내를 긴 꽃으로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 생각에 한강 작가님 글인 것 같아요. 찾아서 넣어놓겠습니다. 이것도
공감 연습. 레슬리 제이미슨. 대체로 체크리스트 31번. 나의 상황 문제에 대해 말로 표현된 공감이 가장 중요한 범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된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교육받는다. 공감은 그저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을 빗속으로 끌어와 눈앞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공감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답을 하게끔 질문하는 것이다. 공감에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질문도 많이 필요하다. 공감하려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감은 자기 시야 너머로 끝없이 뻗어간 맥락의 지평선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는 너의 고통을 돌본다는 말은 내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나는 너를 보살핀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우리는 돌봄을 받기 위해 돌본다. 우리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돌본다. 타인의 감정은 중요하다. 그것은 물질과 같다. 그것은 무게가 있으며 끌어다니는 중력을 가진다. 이것도 같은 책 공감 연습. 열린 공간이 가득한 동사 시제를 발명할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말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 척하는 시제. 그 자신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시제 말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페이지, 공간 연습의 다른 페이지. 나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사람 앞에 앉아 있고 싶다. 내 녹음 테이프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에 어린아이처럼, 불가지론자처럼, 다원론자처럼 귀를 기울이고 싶다. 회의적인 의사가 아니라 동정어린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판결이 아니라 심연을 원한다. 모든 사람의 말을 믿고 싶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옳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정은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배우고 싶은 교훈이 아니다. 가만한 나날, 김세희. 루미에게 말하고 싶었다. 낮에 강변에 갔을 때 자꾸만 거기에 혼자 서 있는 늙은 내가 그려졌다고, 두렵다고. 70살이나 80살 먹은 내가 물 건너편에 있었다고. 등 뒤로 루미가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내 어깨에 두 손이 올라온다. 나는 여전히 감은 눈꺼풀 안으로 흐르는 물을 보고 있다. 펜에 꽉 쥔 채로. 이거는 영화 벌새에서 그 선생님의 편지의 한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벌새도 참 아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다.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이거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구절들 중에서도 그 강선이랑 안은영이
강선과의 대화는 언제나 은영이 조금 바보가 되어 끝났다. 더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았다.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칙칙해지지 마. 무슨 일이 생겨도. 조금만 더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은영은 칙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은영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잘 되지 않았다. 강선이 방충망에 등을 기댔다. 천천히 망 사이로 조그만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 빛나는 가루가 강선이 처음 서 있던 가로등 쪽으로 흩어졌다. 상자를 오랜만에 읽어도 좀 슬프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빛나는 가루가 강선이 처음 서 있던 가로등 쪽으로 흩어졌다. 상자를 들고 달려가서 주워 담고 싶다고 은영은 생각했지만 그러진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울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읽어도 저의 눈물 버튼을 자극하는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기다. 이것도 그 보건교사 한은영의 추천말인데 황인찬 시인이 쓴 추천말이에요. 혹시 보건교사 한은영 그 넷플릭스로 보신 분들은 소설로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글만 다시 읽어도 눈물이 줄줄 나는 책입니다. 아무튼 황인찬 시인의 추천의 말 읽어볼게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매일 절감한다. 도처에 널린 수많은 혐오와 불의 앞에서 우리는 잠깐 분노하다 다시 눈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세일러문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한 게 너무 좋아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필사 낭독은 끝났고요. 여러분도 이걸 들으면서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그 보건교사 하는요 강선이